안녕하세요. 뜨루입니다. 오늘의 일본 인문학 여행 이야기는 교토 인문학 여행. 네 번째 이야기로 교토학파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산책하던 철학의 길과 교토의 명물 청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각사를 둘러보고 조금 걷다 보면 철학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은 은각사 긴카쿠지에서 남선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서양 철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일본 근대 철학자이자 교토대 철학교수였던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산책하던 길이어서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철학의 길하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길이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겔과 칸트, 괴테,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이 즐겨 산책하던 길이라고 전해집니다. 필자는 아직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의 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교토의 철학의 길은 수평적이고 매우 평탄한 길입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철학의 길은 양옆이 막힌 좁은 돌담길이며 가파른 언덕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교토의 철학의 길을 걷다 보면 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와 카페들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법연원, 영관당, 야쿠오지 신사, 노무라 미술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산책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 길을 걸으며 필자는 니시다 기타로가 이 길을 거닐며 과연 어떤 사유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니시다 기타로는 일본 교토학파의 선구자이며 필자에게도 매우 익숙한 인물입니다. 필자가 와이대에서 종교철학 박사과정에 있을 당시 관심있게 연구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시다 기타로의 주요 저서로는 선의 연구, 사색과 체험, 자각에 있어서 직관과 반성, 예술과 도덕, 철학의 근본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교토학파는 하나의 철학적 사고 유형으로 교토대학교 종교철학과를 중심으로 명치유신 이후 일본 최대의 철학자로 추앙받는 니시다 기타로에 의해 주도되어 발전한 학풍입니다. 이 교토학파 철학의 중심에는 서양 철학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사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학파는 일본에서도 하나의 독자적인 학풍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철학적 전통이라는 점에서 필자로서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토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시다 기타로를 시작으로 니시타니 게이이치의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와 절대무 히사마스 시니치의 무신론과 유신론,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와 철학, 아베 마사오의 선과 현대철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철학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색의 무게가 우리에게 실립니다. 길 중간에는 니시다 기타로의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나는 나, 어찌 되었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간다. 니시다 기타로는 일본 지식인들에게 필독서로 여겨질 만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서구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철학 체계를 개척한 인물로 일본 최고의 철학자이자 교토학파의 창시자입니다. 니시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시타니 게이이치입니다. 니시타니는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니시다의 제자로서 철학적 훈련을 받기 전에 나는 주로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에머슨, 카알라일에 끌렸고 성서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도 관심을 가졌다. 일본인으로서는 나스메 소세키와 하쿠인, 타쿠함 선사의 불교 저술을 좋아했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 속에서 지속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 즉 부처가 말한 큰 의심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니시타니는 니시다를 만남으로써 종교와 철학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리얼리티의 본래 면목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허무주의 극복을 현대 철학의 과제로 삼았고 니시다의 동양적 무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여 상대무에서 절대무로의 전환만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는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니시다가 천황제를 절대무의 장소로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토학파의 초월론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을 은폐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면 학문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신성한 학문조차도 권력에 종속될 수 있음을 떠올리며 필자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의 길 탐방을 마친 뒤 필자는 청수사로 향했습니다. 교토 동쪽 끝에는 히가시야마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중턱의 높은 언덕 위에 교토의 명물 청수사, 즉 기요미즈데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 합니다. 필자는 우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정상적인 순로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보니 공식적인 동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일본의 공동묘지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교토 답사의 첫 번째 목적지로 청수사를 꼽습니다. 연간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교토를 방문하는데 그중 약 60%가 청수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청수사가 이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청수사는 본래 절이 들어서기 어려운 벼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험준한 지형을 역으로 활용하여 무대를 건축함으로써 깊은 산의 풍경과 넓은 전망, 맑은 바람을 끌어들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39개의 거대한 기둥을 12m 높이로 세워 본당을 지탱한 구조는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이 기둥 위에 펼쳐진 본당 마루가 바로 청수사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예배의식의 일환으로 부처에게 승무를 올리던 장소이며 과거 11면 천수관음 앞에서 춤을 추던 데서 무대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탐방객들에게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로부터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릴 각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관음보살께 필사의 각오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어떤 일이든 죽기를 각오하고 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청수사의 기록에 따르면 1694년부터 1864년까지 약 170년 동안 234건의 투신 사례가 있었고 생존율은 84.5%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수사 본당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본존 11면 천수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대 바닥의 나무판은 20년 내지 30년마다 교체되며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을 겹겹이 쌓아 만든 구조로 11면 관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1995년 교토 대지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청수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특별한 위상을 지닌 사찰입니다. 본당은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에 유물 15건이 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수사는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수사에는 흥미로운 창건 설화도 전해집니다. 778년 나라에서 온 승려 현심은 꿈의 계시를 따라 오토와야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행자 교우에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무사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가 엔친의 가르침을 받아 살생을 멈추고 부인의 순산을 기원한 인연으로 청수사가 건립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청수사는 헤이안쿄 천도 직전인 780년경에 창건되었으며 창건자 다무라마로는 백제계 도레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토 역시 한국과 깊은 역사적 인연을 지닌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청수사의 이름은 기타카논지였으나 오토와야마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때문에 기요미즈데라, 즉 물 맑은 사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갈래로 떨어지는 물줄기에는 학업, 연애, 건강을 상징하는 속설이 전해지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전설일 뿐입니다. 이제 교토 인문학 여행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각사에서 시작하여 은각사, 철학의 길, 그리고 청수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인문학 여행이란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며 다음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다음 인문학 여행의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움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